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이제 벌써 또 아침이 밝아왔고 이제 월요일을 맞이해서 천회장이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신바람 나는 그런 기운을 넣어줘야겠죠. 삼성의 좋은 소식들 마구마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아침을 시작하니까 참 좋네요. 좋아요. 목소리도 상태가 좀 아직 안 좋은데 꿀보이스가 되는데 꿀보이스가 아니야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팬분께서 또 배즙을 좀 보내주실 때 스틱용 배즙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나마 잘 먹었어요. 우리 호연님 감사하고요.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꿀보이스 빨리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연말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모임은 제가 많이 모일 수도 없을지도, 많이 모이기도 힘들 거예요. 그 멤버십 가입된 그 찐팬들 위주로 할 겁니다. 찐팬들 위주로 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찐팬분들은 보시고 대전에서 12월 10일 토요일 날 대전역 인근에서 한번 볼 겁니다. 많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명이 와도 괜찮고 10명이도 괜찮은데 많이 오는 것도 좋겠지만은 소수가 모여가지고 천회장과 한번 털어봅시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털어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싶은 찐팬분들은 12월 10일 토요일 12시 대전역 인근에서 한번 모일 겁니다.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만난 식사 한번 하고 소주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막걸리를 마시든 한번 마셔보자고요. 토요일날에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있어요. 회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아주 소액으로 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여서 한번 회포를 풀어야 하나? 송년회니까 그렇게 보십니다. 오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멤버십 대상이만 옵니다. 찐팬만 오시게 돼서 여러분들이 송구석에 생각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저는 한 5명 이내 저를 포함해서 한 4명 5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만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저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만나면은 즐겁고 설레기도 해요. 천회장이 또 신비주의 전략이라 얼굴을 잘 공개도 안 하고 노출을 안 시킵니다. 원래 또 촌놈이라서 볼품도 없어요. 컨츄리맨이라 볼품도 없고 산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얼굴만 다 타가지고 힘듭니다. 머리숱도 없고 상당히 볼품 없는 얼굴이라서 인물이라서 제가 잘 노출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12월 10일 날 꼭 뵙도록 합시다.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찐팬들은 커뮤니티 게시판하고 단톡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삼성과 하이닉스, 이 반도체 기업이죠. 쌍두마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들인데 이제는 불황을 돌파를 해야 돼. 불황,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를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돌파할 거냐, 무엇으로? 앞으로는 차량용 반도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요즘 2차전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기차 등 이 미래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용 반도체가 좀 뜨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들어요.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제 반도체 실적이 이제 부진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약간 눈을 돌린 거야. 시선을 딱 돌렸어요. 돌리면서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눈을 돌리면서 일단은 그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등 이 미래차 그 시장 급성장세에 이제 힘입어 가지고 데이터 연산 처리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최첨단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이제 크게 늘고 있어요. 크게 늘다 보니까 이 국내 기업들의 관련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 같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지금 사질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참 힘듭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차 한 대 살려 했더니 한 1년 기다려야 합니다. 1년. 그냥 그래서 경운기 타고 다니기로 했어요. 뛰어다니기로 하든지. 제가 예전에 항상 얘기했죠. 전 BMW 있다고. 버스, 메트로, 워킹.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BMW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일단은 그 관련 업계 따르니까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나란히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등, 뭐 2등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1, 2등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별종이야, 별종.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애들이 보면 얼마나 그 질투가 심하겠어. 저 조그만 나라가 메모리 시장을 저렇게 꽉 잡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진 않아. 반도체 차량용 쪽에는.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2019년 매출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3%밖에 안 된답니다. 2.3%. 그만큼 이제 차량용 쪽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 통상 내연기관 자동차에 탑재되는 그 반도체는 이제 수익성이 떨어져. 이 저가형이에요, 저가형. 이 저가형이다 보니까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 돈도 안 되는 거. 나 같아도 안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점유율은 낮고요. 뭐 교체 주기 역시 10년 이상으로 길어요. 그리고 제동이나 뭐 조향 장치에 탑재돼서 전장을 제어하는 차량용 반도체,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있어. MCU라고 하는데, 이 MCU의 그 평균 판매 가격이 그 모바일용 AP보다도 훨씬 낮겠지. 완전 싸구려야. 그러니 반도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MCU 만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모바일 AP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 장기화 사태에도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차량용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 같으면 투자하겠어요? 나 같아도 투자 안 하지. 그러나 이제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미래차 시장 급성장에 힘입어서 이제 고부가 반도체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할 것 같아. 이 증가를 하다 보면은 국내 기업들도 이제 관련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 관련 투자 확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거다. 삼성은 2030년 차량용 반도체가 서버, 모바일 등과 더불어서 3대 응용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3대 응용처. 그래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급성장한 데다가 이 전장 부품 기술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탑재량도 이제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엄청 들어가요, 전기 반도체가. 내연기관에는 차 한 대당 부품이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라는데, 이 자율주행 들어가면은 차에는 부품이 수천 개야. 다 거의 반도체야.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번에 뭐 LPDDR5X하고 GDDR7 등 이런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을 해서 이 고성능 차량용 이 반도체 시장의 수요를 대응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202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진만 부사장도 3,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시장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신규 수요처 발굴하고 대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하이닉스도 PC나 스마트폰 그 용에 이어가지고 차량용 쪽으로 약간 미래 디바이스 성장을 이끌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어, ADAS. 이런 경우에는 5년 뒤에 2027년 탑재율이 올해 대비 한 2배 정도 가량 상승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이닉스의 그 또 D램 담당이 그래요. 향후 10년까지 넓히면은 차량에 들어가는 메모리 소요량이 현 시점보다는 한 5배 정도 이상 커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악화의 그 장기화 우려 속에서 약간 수요세가 비교적 견조한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M&A 카드가 진지되고 있어요. M&A. 이 M&A 카드가 현재 논의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뭔가 뾰족한 그런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끌어올려야겠죠.
그래 이어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워치를 잘 만드는데 이 갤럭시 워치 5하고 워치 5 프로 이 전용 메탈 스트랩을 또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은 한번 사세요. 아주 좋아.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비싼 있잖아 롤렉스 필요 없어요. 그냥 갤럭시 워치 차면 돼. 얼마나 좋아. 보니까 이 요즘 나오는 그 스트랩은 가볍고 아주 튼튼한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뭐 아날로그식의 감성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꼭 사십시오. 하나 사가지고 차고 다니십시오. 제가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투톱 체제 유지를 무게를 두지 않겠나 뭐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만간 이제 또 인사이동이 있겠죠. 임원 인사나 있을 겁니다. 연말 또 재계의 인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지금 쓰리고 하여튼 쓰리고로 인해서 글로벌 경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이제 풀어낼 기업들의 인사 묘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도 해야겠지. 뭐 미래 먹거리 준비도 해야겠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지난 수년간 이제 과감한 혁신에 나섰던 기업들은 올해는 약간 비교적인 안정적인 그런 인사 범위 내에서 혁신을 이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뭐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재계 인사 시즌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어디냐? 뭐 삼성이지. 이재용 회장이 취임했어요. 이제 그에 맞는 첫 정기 인사 이제 이뤄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뉴 삼성 전략을 어떻게 이식할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야. 이 그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부활할 가능성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그래서 이번 인수에서 어느 정도 사전 정지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삼성은 매년 12월 초에 그 계열사 사장들하고 임원 인사를 단행을 하는데 재계에서도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인사가 이뤄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번 인사 보니까 삼성의 핵심 사업부 수장이 누구냐? 하여튼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 인사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신 이 부사장 이하의 임원급에서 뭔가 상당한 변화를 줘가지고 혁신의 의지를 드러낼 거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한종희 그 부회장하고 경기한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투톱 체제는 유지되지 않겠나, 뭐 그게 중론이고, 삼성은 지난해 세계 사업 부분의 60대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해서 사업 부분을 반도체, 완제품 부분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어요. 이를 통해서 그 구축한 투톱 체제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서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임원급에서는 올해 조직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직급별 그 체류 연한 폐지 등 인사제도를 이제 개편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30, 40대 젊은 인재들이 이제 파격적으로 발탁되지 않겠냐. 또 여성 임원도 늘어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 현재 외부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하여튼 이 회장의 그 경영 철학에 따라서 외부 인사 영입도 과감하게 이뤄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승 뭐 사장이 그 자진 사퇴로 공석이 생긴 생활가전사업부 누가 과연 가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룹 컨트롤 부활에 앞서서 이제 기반을 닦을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고, 재계에서도 이 회장의 승진으로 그 별도의 비서 조직이 꾸려지지 않겠냐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비서 조직이 가동되면은 컨트롤 타워 부활에 앞서가지고 하여튼 그런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할 것 같고요. 지난해 부회장으로 승진한 뭐 정현호 그 사업지원 그 TF팀장을 비롯해서 박학규, 뭐 경영지원실 사장, 최윤호, SDA 사장 등 이런 미래전략실 출신 인사들의 전진 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장이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부 회장이 삼성그룹 내 2인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차나 다른 기업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리고 지금 또 재밌는 게 TSMC가 3나노 물량이 줄어든다. 뭐 삼성에는 대기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그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는 3나노 양산을 연기했어. 그래서 고객사 주문 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주문 물량 축소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반에 수요 감소 영향이다.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
이 삼성 파운드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긴 하는데 다만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3나노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반론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이 주문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4분기에 보니까 양산 예정인 3나노 주문량이 연초 계획과 비교하니까 40에서 한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애플은 TSMC 3나노 공정을 통해서 M2 칩이죠. 이것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었었어. 하지만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연기됩니다. 1분기로 한 차례 미뤘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TSMC가 아직까지는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앞서서 TSMC는 당초 7월에 3나노 양산에 나설 계획이었어요. 했는데 또 9월로 한 차례 미뤘고 또다시 올해 4분기로 양산 계획을 재조정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3나노가 말이 3나노지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얘기했지만은 이 3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고도의 기술 아니겠어요? 지금 TSMC도 완전 똥줄 탔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삼성 저렇게 막 치고 나가지. 그래도 시스템 쪽에서는 우리가 거의 황제급이었는데 최신 기술에서 밀리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TSMC도. 하여튼 TSMC는 현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 웨이퍼하고 뭐 소모품 그런 장비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현재 협력업체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로 이제 파운드리 업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그런 방증도 나오는데, 근데 외신에 보니까 그 TSMC의 그 3나노 그 생산 능력은 그 웨이퍼 기준 44,000정에서 한 1만 정으로 감소할 거랍니다. 완전 쪼그라들어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그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된다. 그래서 그런지 TSMC 주가가 뭐 그렇게 시원찮습니다. 아직까지 뭐 오르긴 올라도 그렇게 막 시원하게 올랐지 못해요. 많이 빠진 빠졌고.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최근에 뭐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이렇게 뭐 세트 제품의 재고가 한 6개월 정도 수준이랍니다. 6개월. 최근에 그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 감소로 현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도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재고가 많아 지금.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체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50% 이상 증가했다. 50% 재고가. 그래 반도체 기업과 유통업체, 뭐 대리점 등이 공급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칩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뭐 내려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난 2년간 100%였던 그 8인치 팩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한 90에서 한 95로 이제 %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그 소비자용 IT 제품 칩을 생산하는 팹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팩 가동률도 하반기에는 95%로 내려갑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니까 전 세계 파운드리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3분기 99.2에서 올 4분기에는 86%대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그 수요 둔화 위기가 그 IT 업계의 주문 감소하고 취소 사태로 나타나면서 삼성도 뭐 한동안 신규 고객이나 수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러나 일각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냐,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관측도 해요. 삼성은 현재 그 3나노의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하고 모바일 부분에서요 대형 고객사 벌써 확보한 상태로 합니다. HPC하고 하여튼 모바일 쪽에는 모바일에는 확보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TSMC가 이제 시설 투자 축소를 결정한 것과는 달리요, 삼성은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 54조 원 그대로 풀 가동할 것 같아요. 풀집행.
그리고 투자 금액은 지난해 시설 투자 금액인 48조 2천억 원 대비 한 12% 정도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서 EUV 노광 장비에도 선제적인 그런 시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TSMC가 저렇게 막 어리버리하고 좀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삼성이 그 자리를 꿰차고 가면 되겠죠. 남들은 뭐 불황이라서 위기다,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이겨냈어요. 항상 위기를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잘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좀 기쁨과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본업이 중요한 거야. 생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